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줄 마피아 직장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봉 1억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회사 몰래 딴짓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자고요. 아이 둘의 아빠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일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사실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회초년생들 요즘에 뭐 연봉이 한 3천 막 4천 막 이런데 1억이면은 아무리 4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사실 많이 받는 편에 속한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어쨌든 가정에 지출은 있는 거고 자본주의 공부나 이런 돈 공부를 하다 보니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투자나 아니면 사업소득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지출이 많다고 했는데 집이 자가예요? 네, 자가입니다. 어디예요, 집이? 집은 경기도 남부에. 예. 그 집을 처음 살 때 얼마였어요? 한 4억 후반 정도 됐었고요. 그때 그러면 돈을 모아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세 살다가 이제 그쪽 지역이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매수해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은 일으켰었죠. 그러면 그때 집 살 때 얼마 모아놓고 그걸 사신 거예요? 2억 5천 정도? 2억 5천? 네. 몇 살 때? 36, 7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36까지 2억 5천을 모아서 그때 집을 사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건가요? 투자는 사실 그 전부터 했었고 처음에 2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모아둔 돈이 1억 정도였고 대출은 근데 1억 5천만 받았어도 됐는데 2억 5천까지 최대한 전세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신용 대출까지 일으켜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나오는 금액이 대출의 똑같은 이자가 같은 금액이더라도 공짜로 어쨌든 사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켰었어. 한마디로 불필요하게 더 많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더 일으켰고 신용 대출도 더 일으켜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다가 투자로 불린 돈으로 집을 샀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기가 둘인가요 지금? 네, 둘입니다. 둘이다 보니까 이제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뭐 물론 학원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는 있는데 뭐 최대한 모아서 어쨌든 또 투자금을 만들려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허리띠도 졸라매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불필요한 이런 사교육비도 좀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벌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연봉이 1억이더라도 세후는 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 식구가 살기에는 사실 빠듯하다. 연봉이 8,800 이상 올라가면 소득이 세율이 또 바뀌기 때문에 뭐 1억이나 사실 연봉 8천이나 그렇게 크지는 않. 치킨 한 마리나 두 마리나 그 차이다 이거죠. 네. 회사 다니다가 그 어려움을 처음에 느낀 게 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임신을 처음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맞벌이도 하다가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 외벌이가 턱 됐는데 이래서는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한 10년, 11년 전. 그러면 30대 초반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네요. 그럼 그때 얼마를 가지고 어떤 물건에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때는 1,500에서 2,000 정도 들고 경매를 이제 할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쉬운 오피스텔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구로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 이자 내고 나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었던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죠. 일단 월세로 세팅을 하셨던 거네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시세 차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아파트로 하자니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오피스텔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경매를 이제 한 턴을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럼 1,500으로 월세 20만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엔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피스텔이 괜찮네 이래가지고 경기도 쪽이나 이런 데 오피스텔 계속 물건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수원에도 하나 허름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금이 뭐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뭐 월에 떨어지는 거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런 식으로 좀 찾다가 오피스텔은 이제 처음에는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임대도 잘 나가고 했었는데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면서 투자금도 들어가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 네. 오피스텔 하면서 월세는 받았는데 그게 시세 차익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를 옮겨갔을 때 목돈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그거는? 그때 이제 연봉이 오르면서
또 신용대출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제 회사가 금융권에서 이제 신용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1억 2천 정도였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한 150% 200%까지 해줬을 당시여서 그때 한창 투자 붐이 불 때여서 너도 나도 이제 할 거 없이 다 빌렸었다. 아파트로 투자를 시작한 게 몇 년도였어요? 그거는 한 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왜 가격이 오르고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전국의 각각 흐름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수요 공급 관계로 이제 좀 여러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고 그걸로 이제 종잣돈 조금 가지고 갭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만 딱 추천해주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흐름이 정답이다. 그런 책이었던 거. 그거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이제 뭐 1억 이상 받아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 채 정도 사고 팔고를 했고 그래서 얼마를 수익을 얻었는지 대략 뭐 정리해서 얘기하면 어때요? 총 매매를 진행했던 거는 한 15건 정도 되고요. 한 10개 정도는 다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한 5억 정도 되는 거. 어쨌든 그 5채는 전세 보증금 빼면은 순 자산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뭐 10몇 억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퇴사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싹 정리하고 물론 세금은 떼야 되겠지만 뭔가 다른 거를 해서 퇴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남겨져 있는 5채는 사실 이제 계속 갖고 가고 싶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좀 좋은 물건인가 보죠. 그냥 나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있고 굳이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5채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래도 현찰이 뭐 5억 이상은 좀 있으신 거잖아요. 현찰은 없죠. 그 수익 10채 팔아서 난 거는 팔아먹었어? 떡 사먹었어? 떡도 사 먹었고 그거는 시세 차익이고 월세 현금 흐름이 실제로 필요한데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스터디 카페 공동으로 투자한 거 하나 있고요. 최근에 또 하나 기존 매장 인수해서 이제 스터디 카페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형님 처음에 오피스텔 투자로 월세 좀 만들다가 오피스텔은 노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갈아타는데 종잣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엄청 땡겼고 그 대출로 아파트를 15채를 샀다가 10채를 팔면서 생긴 자산으로 스터디 카페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많잖아요.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는 게. 그 중에 왜 하필 스터디 카페를 했는지. 작년 재작년에 한창 갭 투자로 열심히 전국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에 대한 공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가 오르겠구나 이제 판단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종잣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쨌든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려면 또 다른 월급이 필요하는데 그걸 이제 만들고자 공부하다 보니 사업 쪽도 좀 재밌겠다, 길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지금 스터디 카페 2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 투자해서 지금 월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기존 매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 좋게도 권리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는 한 5천만 원 정도 권리금 들어가 있는데 월에 한 250, 300 정도는. 그러면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증금도 5천 있죠. 1억 투자해서 3, 400. 네. 첫 번째 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공동 투자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일단 8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거기는 한 월 100 정도 그렇게밖에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럼 어쨌든 1억 8천 정도 들어가서 그래도 한 4, 50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4, 500 정도 나오면은 이제 회사 나올 법도 한데 왜 안 나오고 계세요? 처음에는 월 300만 나오면 아내랑 얘기해서 나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아내가 좀 더 불안해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 안정적인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오고 뭐 일명 뭐 타이탄의 도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올 때 좀 더 멋지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지금 최대한 버티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쓰리잡이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안정적으로 더 해놓고 나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어차피 스터디 카페도 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은 뭐 황금대지님 하는 것처럼 뭐 신축이나 아니면 다가구에 인수한다든지 그런 이제 현금 흐름 쪽에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회사를 지금 10년 넘게 다닌 거잖아요. 네. 다니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경매 오피스텔도 하고 아파트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카페까지 하면서 그것도 연봉 1억 받으면 굉장히 빡센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걸 다 할 수 있었던 비결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 있어요? 일단은 딴 주머니를 차야 되니까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열심히 한다는 게 뭐 좋은 뜻보다는 딴 주머니 찼다는 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남들보다 일찍 가서 조금이라도 더 남아서 일하게 되고, 대신에 뭐 중간중간에는 계속 부업이죠. 그 진짜 마피아네. 겉으로 열심히 하는 척 막 출근도 일찍 하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이나 몰래 딴 데 나가가지고 막 부업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이제 일찍 출근을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개발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렇게 시간을 오히려 쓰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임장도 가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간을 냈어요? 그거는 이제 연차를 잘 활용을 했었고, 임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주말에 많이 하고요. 평일에는 점심때나 이럴 때 이제 전화 임장으로 많이 혼자 구석에 가서 아니면 산책하면서 이제 미리 리스트를 뽑아놨다가 그 종이를 들고 혼자 점심때 통화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임장할 것들은 이제 주말에 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스터디 카페 준비는 사실은 부동산보다 더 빡센데 그거는 또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뭐 인테리어 업체를 미팅한다든지 이런 건 다 저녁에 하루에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사실 연차로 많이 활용을 했고, 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가서 점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의 도움도 받고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그냥 그걸 쏟아부은 거네요. 그럼 애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없었겠네요. 그게 좀 미안하고 한데, 그래도 아이들도 좀 커서 그런지 이해를 해주고, 아빠가 왜 저렇게 일하는지 뭐 와이프가 또 잘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응원도 해주고 좋습니다. 딱 2021년에 다시 30대 초반으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 연봉과 그 당시 모아놓은 돈. 지금 부동산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럼 형님은 지금 마음가짐으로 뭘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이 부동산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규제 때문에 형님은 스터디 카페로 옮겼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 소득으로 옮겨 탄 거는 저는 아파트밖에 몰랐기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뭐 많이 투자하시는 것처럼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근데 그런 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규제를 피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아는 게 아파트밖에 없다 보니까 아파트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것 뿐이지, 지금의 그 말씀하신 30대 초반이라면 다시 새로운 부동산의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형님은 그나마 1억이라도 받잖아요. 네. 30, 40대 남자분들이 연봉 1억도 못 받는데 외벌인데 지금 답이 없다고 분명 느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인데 아직 뭔가를 이뤄놓지 않은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사실 그 연봉을 얼마 받는 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에 마음가짐이고, 저 사람은 연봉이 높아서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근데 적게 받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실행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사실 더 못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한 분야에 대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마지막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피아는 연봉 1억 받아도 노답인 이유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스터디 카페 했던 마피아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